시작합시다. 학교 오니까 좋아? 네. 언제부터가? 2월 25일 토요일 날 가요. 그럼 2달은 집에 있고 그때까지는? 아, 그쵸. 방학은 언젠가? 1월 5일 날 졸업해요. 졸업? 졸업하면 학교 안 가나? 안 가죠. 요즘에는 그렇게 졸업을 하더라고. 그렇지. 그럼 1월 5일 졸업하고 한 달 반은 집에 있고 그 다음에 2월 말쯤에 전 입학하고. 네. 그때 동안 뭘 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해요. 근데 약간 저는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뭐라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운동? 네. 필라테스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가 말하기로는 연극을 보러 다니고 아니면 뭔가 활동적인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서울 혼자서 왔다 오고 여기 막 오라고 막 하더라고요. 집단에. 네. 방학 때? 네. 방학 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학원들 꽉 차있던 그 시간들이 완전 흐려가지고. 방학 때 엄마 아빠 집 나가면 뭐 했어? 엄마 아빠 집 나가면 그 일하시러 가면? 방학 때 그냥 놀았죠. 뭐 그랬어? 진짜 한 달에 게임하고 뭐 게임 놀았지. 모범이 안 되는 것만 지금 플리님 앞에서 지금 운동하고. 이제 방학 때고 휴학했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휴학할 때 제가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해서 다들 졸업 남았는데 보통 그때 잘 안 하지 않나? 근데 그때 번아웃이 완전 와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졸업 작품을. 그래가지고 난 휴학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다 주위에서 말렸죠. 그래서 휴학할 때 뭔가 계획을 잔뜩 세웠어요. 이거 해야, 영어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해야지, 이거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저한테 쉬려고, 번아웃이 와서 쉬려고 휴학하는데 왜 뭘 하려고 하냐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면서 아, 그냥 쉬어야 될 때가 있구나. 어차피 또 왜냐면 달려야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궁금이 근데 그런 거 같은데. 지금도 쉬고 있긴 한데 학교를 다니긴 하죠. 아니 뭐또 학교 3년 다니고 할 건데 또 대학교 4년 다녀야 되고 방학 기간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너무 계획적으로 살면 되게 무리가 와요. 그래, 뚫리님은 그걸 원하고 동금이님은 그게 좀 버거워요? 아, 버겁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일단 하는 걸 좋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가 지금 문제인데 하고 치는 게 그렇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 뿔리님이 약간 틀을 이렇게 정해주면 그게 있으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 왜냐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도 쉬고 있어 이러면 잘 못 쉬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그냥 오늘 연극 하나 보러 갈까 이러면은 그냥 가는데 맞아. 약간 좀 그게 생각이 전환 이게 좀 그런 거 같은, 그래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쁘게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잘 못해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내가 먼저 지쳐버리는 거예요. 뿔리님이?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걸 못 참아. 그걸 못 참아. 너무 힘든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면 이제 제가 그렇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애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또 기숙하니까 또. 좋겠다. 그럴 때 제가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난 이런 마음이 든다, 나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학원도 다 이제 안 다니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어요, 그냥. 근데
원래 방학 때는 필라테스도 다녔으니까 그럼 필라테스 끊어줄까? 네,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딴 걸 할래? 네가 춤을 배우고 싶으면 춤을 배우고 뭘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저도 알아요.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먼저 얘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먼저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으면 이제 원래는 이전에는 저하고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얘기도 하나도 안 하죠. 걔 서운해요. 서운하죠. 엄마 서운하대.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어때? 말 좀 걸어드려라. 또 엄마가 이러시는데. 아니 어때? 동현이 엄마 서운하대. 핸드폰만 보고 있고 말도 안 하는 게. 남자만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편해주길 바랬어요, 저도. 응? 그걸 좀 편해주길 바랬어요, 저도. 서운하다고? 네. 어떻게 표현하지 말고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표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잔소리 하는 거야? 그냥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긴 하죠. 근데 그게 서운하다는 느낌이 안 받기. 비난하는 거 같아? 잔소리. 어때요? 블리님? 잔소리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잔소리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잔소리를 해서 애를 이제 식탁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든 비난을 하든 막 하면서 이제 해서 결국을 애가 나오게 하면 거기서는 또 서연이, 동금이는 막 삐져갖고 막 계속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있진 않거든요. 그럼 나와서 또 바로 또 모드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대화가 가능해지니까 그렇게라도 내 나오게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가서 안 해봤으니까 혹시는 모르지만 야, 너 그러고 있어.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얘기 좀 하고 그러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을까 예상을 해보면 몰라 그러지 않았을까? 안 해봤지만 그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줄줄 왜 하는 거야, 뒷얘기를? 약간 납득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대답 그렇게 막 하지 말고 플리님 생각을 좀 얘기해봐요. 마음이나 좀 생각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아니 뭘 했으면 좋겠는 거야. 관계적인 면에서 좀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딸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서운한 거예요? 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야? 아니, 그렇진 않지만. 프로젝트 같은데? 좋은 나는 그 방금 그 약간 변명하듯이 하는 얘기에서도 되게 통제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네. 왜냐면 어떻게든 해서 얘가 바꾸고 나면 얘가 나랑 대화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라는 수단은 그 과정은 상관이 없어. 얘를 짜증나게 하든 얘를 달래서 나오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약간 이런 거 좀 느껴져서 되게 그게 약간 통제감이 좀 느껴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서운했다고 얘기했다가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플리님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대화가 수단이구나. 대화가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을 좀 얘기하고 그냥 좀 스트레스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대화 자체도 뭔가 변하고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거밖에 없구나 플리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예요. 그러면은 대화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잖아, 대화에. 또 아까 서운하다고 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 딸과의 관계에서 서운해요라고 물어보셔서 그런 감정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한 건데 서운하다는 감정이 더 큰 것보다는 속상한 것 같아요. 짜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부다신 입장도 애가 방 안에서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계속 그냥 나중에 성인 돼서 은준이 외톨이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 우리 애도 계속 핸드폰 봐요. 그래서 야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해. 뭐 그렇게 쫑쫑한 분이야. 아빠 얼굴 좀 보고 얘기해. 그러면 아 왜? 그러면 뭐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한테 야 아빠 너 콘돔 끼는 거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사용할 수도 있지. 그럼 뭐 자기는 앞으로 3년간은 필요 없어. 그래? 뭐 3년간은 확실하게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난 좋은 거야. 그래 얘기하죠. 너 3년 후엔 아빠가 생활비 안 줄 거야? 그때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계속 생각해서 해야 돼. 그럼 지 인생 지가 고등학생인데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그럼 언제까지 잔소리를 하고 그래. 애도 감정 상하고. 이게 제가 약간 이럴 때마다 엄마가 전에 제가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 너가 이제 이것만 끝나면은 아무도 터치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못 믿겠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기준이 엄마랑 나랑 좀 다르긴 한데 엄마가 공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아예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3년 후면은 얘 집 나가서 살림 차릴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안 해, 플리님? 저는 당장 그런 거 있어요. 이제 2월 달부터 2월 25일부터 들어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생활을 하면 되게 힘들어질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애들하고 어울려야 하니까 거기 융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 전에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아니어도 딴 사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세상에 딱 둘밖에 없는 그 엄마와 딸의 관계를 왜 이렇게 무시하고 사감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아니면은 누가 얘기해줘요. 본인 없어도 쟤한테 잔소리할 사람 세고 셌어, 세상에는. 뿔리님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뭐 친구도 친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면은 뭐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쉬고 있다 이러면 야 시험 공부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저한테 그런 잔소리를 해요. 네. 좋은 회사 가야지 뭐 면접 뭐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하네. 엄마 말고? 응. 뭐 아빠도 있었고 뭐. 아니, 그냥 친구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친구들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엄마는 제가 그렇게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사회생활, 완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이건 관계잖아요. 사회생활이긴 한데 좀 더 깊은 거. 그렇게 좀 친하게 되면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뿔리님이 관계가 별로 없어서 자기한테 개입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얘한테 개입을 안 하면 남들도 얘한테 개입을 안 할 거야.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고. 나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정말 조금만 관계 생기면 그런 얘기 항상 수두룩하거든요. 어차피 거기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네. 그 집단에서도 뿔리님이 이렇게 계속 막 동금이한테 너무 개입을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반해서 이제 동금이 편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지. 뿔리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동금이야 지금 약간 지금 이렇게 놀 때 아니다. 야, 그래 영국이라도 돌아다니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누가 잘 키우나 보자. 진짜. 그런 얘기들. 진짜 아이의 자율성과 자발성과 자기주성을 너무 방해하는 거야. 그나마 대안학교에서 다행이지. 난 이해가 안 돼.
갈수록 대학교 가길 잘했다 생각. 진짜 뿔리님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자식 나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계속 뭘 하래. 너랑 얘기를 못해서 서운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넌 뭘 해야 돼. 회사야? 프로젝트예요? 성공시켜야 돼 쟤를? 진짜 이해가 안 돼.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이해가 안 돼. 쟨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쟤는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 나는 불안한 거야.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거 어떻게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뭐가 걱정되는데? 제가 밥을 굶을까봐 걱정이 돼요? 쟤 아무리 공부 못해도 밤님이 나온 대학보단 좋은 대학 갈 거야. 근데 밤님 잘 살잖아. 근데 본인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월 한 200만 원 받으면서 싫어요? 이런 모습이? 내가 그랬잖아. 나 어떻게든 먹고 살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동급이는 아무리 못해도 밤님보다는 잘 살 거라고. 근데 그런 표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든다 얘기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해보자고. 근데 이 정도로 사는 거는 본인 마음에 안 차면 이해가 돼. 그럼 이해가 돼. 나는 내 자식이 그냥 밤님처럼 대학 나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좀 코딩도 배우고 하다가 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난 진심이야.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니까 애를 제가 대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대답을 해. 그거 맞아요? 나는 그래서 집단원들 보니까 200만 원 전 차네.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난 안심이 되더라고. 애를 존나게 쪼아가지고 존나게 우울하게만 만들지 않으면 다 잘 사는구나. 난 안심이 된다고. 의사, 변호사 그거 시킬 게 아니니까 나는 안심이 된다고.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기준이 여기라고요. 집단원들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싶어. 나는 안심이 된다고. 뿔리님은 안 그러냐고. 그럼 이해가 돼. 내 친구들 본인 같은 애들 많거든.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쪼는 거야. 근데 걔네들 그거는 내가 상담해보니까 그냥 직장 욕심 안 내고 직업 욕심 안 내면 다 잘 살아요. 그 애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대.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니네 자식은 스카이 보내서 대기업이나 전문직 시킬 거니? 그러고 싶다. 그래? 그럼 좋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포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냅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확실히 밤님이야? 미안해 밤님. 괜찮아. 나. 그럼 내가 밤님 난 좋아하잖아. 내가 계속 운동시키거든 밤님 요즘에. 열심히 해.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 동풍 치료해야지. 내가 엄마 빼고 옆에 있는 어른들이 나 다 잘 살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엄마 빼고. 엄마 아빠 빼고. 엄마가 네가 못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엄마도 네가 얘기했던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나는 뿔리님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감정 상태가 되게 불안하게 보여요. 그래서 말은 넌 잘 살 거야. 나는 믿어.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뿔리님이 보이는 태도나 감정 상태는 너 좀만 실수하면 인생 좆대. 근데 사실 이거 같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봐 너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밤님처럼 살면 좆된다고 얘기를 해. 난 그러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제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노력이 아니고 가식. 아, 가식이라고. 그건 노력이 아니라 가식.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표현하고 다르면 계속 이렇게 불안한 양가 감정 생기고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인치가 시키고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에 나오죠. 그건 알겠는데 그 불안한 마음 이면에는 밤님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가 불안한 거잖아. 근데 이게 바뀌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불안한 건 거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뭐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해볼 수 없어.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왜 다 느껴져. 그냥 얘기를 해. 그냥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 봐? 아니 빨리 뿔리님 인정해. 나는 네. 차별과 이게 몸에 밴 사람이라고. 네, 하나씩이 되어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건 알아요. 그게 전부였으면 여기 나갔겠지. 왔겠어. 그게 전부인 노력은 나갔거든 저 새끼는. 근데 그걸 벗어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늦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가 봐요. 네. 아 어렵다. 이해돼.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교육 받고 자랐는데 나도 와이프랑 그래서 계속 싸우거든요. 야 냅두자 그냥 20살에 대학 전공 선택해서 그거 평생 30년 40년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본인이 특이한 거야. 본인 남편이랑 사진 전공했어. 공대 전자공학 좀 뭐였어요? 전자공학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 차라리 그걸 드러내. 이해돼. 그거 이해 안 돼. 누가 안 돼. 다 되지. 근데 뭐가 불안한 거야, 뿔리님은? 네? 뭐가 불안해요? 그런 거 표현하고 모르니까 불안한 거. 모르니까 불안. 아니 그런 생각은 안 되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망해. 그럼 뿔리님은 잘 살잖아. 내가 돈 버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좀 도와주다 가자 이런 생각은 안 하나? 되게 나 죽어서도 이게 이런 걱정을 받는 거지. 나 죽으면 그때는 말 살겠지. 재산 물려주고 가면 되잖아. 엄마가 맨날 돈 없다 그래요. 돈 없지 않아 엄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본인 인생이 좀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는 것 같아서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 잘 키우고 싶었는데. 기준을 좀 얘기해요. 빨리 그냥 우리 확 그냥 까고 시작하면 안 돼? 매주 맨날 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 매번 하는 거야. 근데 체면 진짜 딸도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해도 진짜 다 알아. 애들 요즘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나는 계속 꿀린이 오늘 볼지 않고 우리 엄마 생각나가지고 약간 짠한 것도 있어요. 나는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야 네가 경제적 능력 가질 때까지는 어디서 애나 만들어오지 마라. 난 진짜 얘한테 이거 얘기하거든.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해. 난 그래서 그랬다니까. 와이프 동의한 게, 우리 20살 애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 나 그래서 와이프 그래 맞아. 와이프는 교사거든. 근데 만족을 못해. 자기가 교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 집이 어려워서 한 거지. 직업 탐색을 계속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어. 아직도 그만둘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교사가 요즘에는 빨리 명퇴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잔소리했지. 너 뭐 할래? 50세 너 해서? 임신하지 마. 네. 알았지? 피임은 잘해야 돼. 제가 피임은 중요해. 그리고 딱 어른 되면은 딱 돈은 네가 버는 거야. 대학 등록금은 대출 받든지,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좀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면 네가 확실하게 하면 괜찮아.
아니 근데 나는 뭐가 불안한지 좀 듣고 싶어. 예, 진짜 뭐가 주변에서 그렇게 불안한지.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거 아닌가? 약간 누가 사람들이 사는 얘기도 못 그렇지. 들어봤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남들이 망했을 때 얼마나 망하는지 성공했을 때 그렇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냥 평균값이 없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야.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적이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 뭐 혼자서 이런 이겨냈잖아. 그렇죠. 친구들이 있어도 털어놓지 않고. 친구도 있어도 표면적인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 씨. 난 잘 살아왔는데. 진짜 엄마보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를 더 잘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인데. 아니 얘기 좀 해봐 뿔리님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특별히 뭐 제가 동금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아니고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그럼 좀 아까 반님이 얘기한 가설이 있잖아. 사람들 사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냐. 뭐 제가 그런 게 좋다는 거는 저 많이 느껴요. 예. 주변에 다 비슷한 사람들만 그렇지. 있고, 예.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엄마는 옛날부터 그냥 앞으로 일직선으로만 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전 좀 다르다고 옛날부터 느꼈어요. 엄마는.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금이 튀고 싶은 애야 뿔리님. 남들 살듯이 뭐 안 살고 싶어 해. 근데 예를 들면 밤님처럼 살면 뭐가 걱정돼요? 월 200 벌고 살면? 아니 저는 담님이 지금 코딩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IT 쪽이거든요. 코딩을 하는 게 재미있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만 하지. 아니 내가 질문한 거는 아니 그래도 뿔리님의 불안을 물어봤잖아. 기준을 담님이 아니, 그냥 얘기했는데 저 말고 나처럼 32살에 200 벌고 있다. 이전 기준이라면. 근데 저는 이제 그 업계에서의 단가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000년 지나면 아니 그 직업 이런 거 필요 없고 얘가 뭘 하든 모르겠어. 근데 32살인데 200밖에 못 벌어. 아니 그리고 담님은 방황을 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랬잖아. 아니 뿔리님 알겠죠? 그랬잖아. 아니 너무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좀 본인 속내를 좀 내기해봐요. 그런 되게 공허한 얘기들이야 그런 얘기들은. 내가 정답을 얘기해줄게. 옛날에는 내 딸이 이렇게 살면은 굉장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맞는데? 아니야? 저는 결국은 지금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님. 지금 상황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결국은 찾았잖아 자기가. 그러면 그게 받는 거지. 이분은 찾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찾은 거고 여긴 찾을 건데 찾을 건지 언제 찾을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아니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뿔리님 빼고 다 알아. 아, 네. 내가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아니 대부분 30전에 다 찾아. 그래요? 부모들이 이러면 못 찾아. 부모들이 애를 딱 틀에 끼워 맞추면 못 찾는데 본인은 그렇지도 않고 데리고 왔잖아. 제가 여기 다니면서 대학교 이제 가잖아요, 시학교. 근데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얘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언제 찾을까. 너무 불쌍한데, 막 다 지역에 소개시켜서 다 좀 들어가고. 지하학교 보내면 잘하는 거야. 또 그것도 가고 싶다고 보낸 것도 아니고 동금이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간 거고 결국 그것도 성취를 한 거잖아요. 동금이의 성취잖아요. 얘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겠어. 고등학교도 지가 알아서 갔는데. 이게 다 기록에 남아. 동금이가 자기 거 찾는다고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영어처럼 남는다고. 동민이 말 잘해야 돼. 확실하게 찾아야 돼. 알았지? 30전에 찾자. 저는 그때까지 직업 하나라도 있었어요. 하나? 그래. 지금 제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거든요. 어제 드라마 보니까 거기서 맨날 그 다이어리를 쓰면서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그런 걸 잘한 부분도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다 기록하고 막 뭔가를 되게 열심히 막 그걸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 너무 다이어리 써봐야지 이러고 막 그날 느낌 같은 거 좀 써보고. 열심히 해. 의미 없을 거야. 아, 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든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근데 아니 맨날 왜 스플 때는 다 의미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저기도 저 슬픔만의 틀이 있어서 아, 너무 결국엔 의미 없어. 힘 빠지고. 결국 생긴 대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저러고 있어.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데 동급이님은? 아 그냥 다 필요 없어 이런 느낌? 다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안 했어. 내가 열심히 하라 그랬어. 열심히 해. 의미가 없다 했잖아. 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어야 되나? 의미 없어도 돼. 내 그 얘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뭘 안 하거든. 그럼 우울증의 지름길이야. 내가 볼 때 동구미님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너무 의미를 찾아. 의미 찾지 마.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돼. 근데 어떤 마음이 바뀌거든? 안 하면 돼. 그때. 근데 내가 의미 찾아서 막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바뀌거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느껴지면은 우울증으로 확 가. 그러면 인생이 망하는 거지. 이해돼 동급이님? 그게 사실은 동민이 하는 말이 지금 엄마랑 비슷한 거야. 꼭 목적과 이게 있어야 돼? 아니 본인이 지금 이제 16인데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엄마한테 하던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된다. 어차피 다 지 인생 알아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되겠지? 이거 준비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냥 해. 재밌으면 하는 거야. 의미 없어도. 그 얘기야, 스프림은. 어때?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지. 그렇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오늘 정리하고 싶네? 내일 안 하고 싶어? 안 해야지. 좀 이상해, 이게?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내일 뭐가 있어도 지금 뭔가 안 끌리면 안 해요. 뭔가 되게 즉흥적이고 뭔가 그때에 나에 맡기자 그런 생각이 더 큰데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많이 삐죽이 약간 이런 거예요. 동금이님이 약간 틀에 갇혀 있었잖아요. 의미를 찾아야 돼.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동금이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주변에서 가만히 안 냅둘 거라고. 이제 플래닝이 불안한 거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목표 없이 살면은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뿔리님 근데 저한테 그 얘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찾았다고? 근데 저 찾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걸 해야 됐고 이걸 하는데 거기서 저만의 의미를 찾은 거죠. 그냥 그거지. 난 이거 언제 또 관둘 수도 있어요. 난 예술 하고 싶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삶이. 근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 거기서 그냥 이러면서 좀 더 어떻게 해볼까.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고 그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뻘리님이 예전에 저 마라톤 안 좋아하고 있을 때 마라톤 왜 하냐고 막 이런 거 질문했잖아요. 난 그 질문이 너무 이상했어. 이런 걸 왜 그러니까 많이들 질문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난 사실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너무 어색해. 이런 걸 왜 질문하지? 왜 하냐고? 그냥 해. 어떻게 하게 됐냐고? 몰라 씨발 어느 날 갑자기 해볼까?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별 의미 없어. 야 씨발 축구장이 막혔네. 달리자 씨발. 그럼 달리다 보니까 더 뛸 수 있네? 그러면은 많이 뛰는 거 한번 해볼까?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 거지. 왜 해요? 뭐 이게 다 의미를 물어봐.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긴 하는데 정말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너무 곤란해. 왜 하냐는 질문이 너무 쓸데가 없어. 어떻게 하게 됐어라는 하면서 뭘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약간 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질문인 거지. 지금도 어떤 질문이 의미가 있냐고 어. 묻잖아요. 어떻게 하든 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전 너무 당황했어요. 뿔님이 그거 물어볼 때. 전화하면 야 너 예를 들면 너 축구 좋아하냐? 좋아해. 야 공짜로 가자. 난 이럴 것 같아. 너 그거 왜 하게 됐어? 너 어떻게 하게 됐어? 그냥 좀 같이 놀자 좀 제발. 뿔린이 혼란스럽겠다. 평생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쵸? 그럼 내가 공개 집단하는 것도 뭔가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네?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온 거죠. 뭐 사람들이 집단에서 오해를 하니까 이거라도 해볼까?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한테 야 우리 집단 하나 오픈해서 올려볼까 그랬더니 상담자들이 누가 오겠니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러겠지? 뭐 그래도 한번 올려보지 뭐 그랬더니 생각보다 신청자가 있는 거야. 폭발적이었지. 이게 사실 오리엔테이션 목적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 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 그냥 하는 거지 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되게 대부분이 다 망했고 프로그램은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운영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시작하면은 야 누가 해 신청을 뭐 모집이나 될까? 2, 3개월 기다려서 근데 올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웃겼지 진짜. 무슨 생각해 플랜이?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냐. 데이터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건 이제 로봇이 다 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두고 하는 거는 그건 자율성과 상관이 없어요. 눈웃음 짓지 마. 미션 이거 보고 또 열받는다 또. 왜 그 자신님한테 눈웃음을 치냐고. 얘기를 해요. 좀 무슨 생각해. 이거 본인한테 되게 혼란스러울 건데 이런 얘기가.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항상 제가 어떤 걸 할 때 엄마한테 이제 뭔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이런 의미들 얘기했어야 되는 거. 피곤해 씨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뭔가를 제 마음은 아닌데 그냥 하는 건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회가 그래. 어떤 걸 하려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예상되는 성과를 정해놓고 해야지 예산을 주거든 돈을. 그렇지. 이게 우리 시스템의 문제인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만하자. 열받나. 아무튼 엄마랑 얘기 좀 해. 야 엄마 서운하된다. 알겠지? 진짜 엄마 좀 도와줘라.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노후에 외로워서. 그러게 딸이랑 얘기하는 게 얘기 못해서 서운해요가 아니라 인연이 공부를 안 해서 얘가 뭘 안 해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나중에 대학 가면 너 취직은 어디 할 거니? 취직하면 뭐 너 결혼은 뭐 어떻게 할 거니? 애는 어떻게 낼 거니? 너 재산 증식은 어떻게 할 거니? 그런 가능성이 높죠. 죽을 때까지 그러겠지 뭐. 나중에 회사하더라도 남들하고 하는 얘기 똑같은 거 한다니까. 그래. 다른 얘기 하자. 그래. 불린 얘기도 안 하는데. 아니 요즘 자전거 타는 얘기 좀 해봐.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샀고 일단 왜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 본인 고민을. 왜 하게 되는 의미 있어 없어? 엄청 있지.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 이게 본인 현실적인 문제잖아. 얘기를 하려니까 잘 안 돼서 그렇게 너무 답답한 거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통풍이 있고 이걸 식단 관리를 하거나 어쨌든 지금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한데 건강상 식단 조절을 하자니 이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통풍 걸리기 전에 원래 어릴 적에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사회생활, 이렇게 회사생활 시작하고 유서 만나고 이러면서 케이님 만나고 이러면서 그 뭔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게 의미가 생긴 거죠. 먹는 거에 대해. 근데 이제 그걸 못 먹게 되니까 어느 한순간에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식단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먹을 거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살을 빼는 게 가장 건강한데 근데 또 운동을 하자니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출퇴근만 해도 너무 지쳐가지고 막 집에서 맨날 뻗어있고 주말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단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체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또 악순환에 악순환인 것 같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좀 우울했거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이게 뭔가 해야 되는 이게 내가 내 삶에서 뭔가 지금 여기서 더 해서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 막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집단에서도 얘기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서 실내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당근으로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 또 하체가 안 좋으니까 걷거나 이게 무릎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당장 이렇게 운동을 격하게 하면은 격하지 않죠. 어쨌든 하면 그래서 실내 자전거가 좋겠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원래 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맞아, 그때 밤님 그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출퇴근하면 힘이 없으니까 자전거가 있는데도 자전거를 못 타는 거죠. 밖에 나가서 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달째 방치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그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나한테 버려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이번 주부터 타기로 했고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더 뭔가 의욕을 만들 수 있을까. 어쨌든 운동이니까. 그래서 무쌤하고 개인 상담하면서 이거를 돈을 걸기로 했어요. 확실히 돈을 걸어야 목적지가 생기니까. 돈 걸었어? 용돈이 원래 주에 15였는데 10만 원으로 줄이고 이게 탈 때마다 이제 용돈을 더 받는 시스템을 플러스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월요일은 집단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 꾸준히 그래도 하루도 안 쉬고 달리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어떻게 보니까 1시간 정도 타잖아. 1시간을 목표로 그때 그걸 맞춰서 살려고 계속 하고. 어때? 힘들어? 아 너무 힘들었죠. 힘들지. 출퇴근 퇴근하고 하고 있으면 유성이 계속 이제 K님이 이제 되게 계속 응원해줘요. 해주고 하다가 다음은 네 차례라고 얘기해 주지. 자기가 한번 타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힘들대. 한 5분 탔는데 이거 힘드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대단한데 이러면서 나한테 이제 우쭈쭈를 막 해주는데 역시 사람이 해봐야 되는구나. 몸무게 90kg라 그랬잖아. 90좀 넘죠. 90 넘는 거. 밤님 몸무게 90이야. 나도 놀랬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통뼈구나. 아니 뭘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아무튼 기특해. 네. 그래서 이제 운동 못하면 생활비가 줄어. 많이 대폭 줄었는데. 달릴수록 이제 생활비는 늘어나니까. 좋다. 그렇지. 달리면은 매일 달리면 생활비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더 늘어나. 거의 그렇잖아. 그 전보다 최대. 최대 그래도 4, 5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매일 하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달리면 또 좋더라고요. 또 뭔가 했으니까 뭔가 미션을 클리어했어요. 약간 이것도 있고 사실 그리고 약간 운동하고 나면은
좀 개운한 것도 있잖아요. 잠도 잘 자니까 그렇죠. 그게 생활이 좋고. 그리고 이제 철새님이 알려줘서 신발도 바꿨거든요, 이번에. 신발도 원래 되게 안 좋은 거 신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거요? 이거? 네, 이건데. 어때? 맞춘 이게 뭐 맞춤 신발? 맞춘 건 아니고 그 분석을 해가지고 기존 신발 기성품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알려줘요. 편해? 편해요. 어. 그러니까 걸을 때 아픈 거는 늘 똑같은데 어디가 아픈 거야? 그 아치 이거 받치는 여기가 좀 단단해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새 신발이랑 좀 그런 거 같다 생각하고 확실히 걷고 나서 피로감이 더해가지고 그게 확실히 좋더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때문에 신발을 한 거예요. 원래 예전부터 발이 안 좋았어요. 요번에 검사하니까 평발하고 약간 그러니까 낮은 발 사이라고 해서 애매한데 어쨌든 약간 어릴 때부터 평발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많이 못 걷고 많이 못 서 있고 이래서 그게 늘 힘들었는데 그 하필 또 통풍이 오면서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즘은 좀 살만하다고 느끼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은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자전거를 탄 거야? 네. 몇 시에? 새벽에? 새벽에 한 3시쯤 깨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또 약간 잠시 이건 바로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싶고 그리고 지금 목표가 약간 그냥 매일 조금이라도 앉아있더라 자전거를 타자 이래가지고 그냥 10분만 타더라도 앉아있자 그래서 탔다가 이제 40분 타고 그래서 주말이고 하니까 그래. 그래 진짜 내 몸 하나 챙기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렇죠? 나 데리고 사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워. 그래도 저번에 스쿨님이 이제 그 뭔가 삶의 그걸 가치관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걸 늘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양보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 나나 잘 데리고 살잖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 삶의 가치관이랑 의미랑 뭐가 달라요? 어? 삶의 가치관이랑 의미랑 뭐가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랑 의미랑? 의미는 미래에 있지. 응? 삶의 가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가 있는 거고. 이해됐어? 이해 안 되면 다 물어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코야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주에 공연 했어서 거의 2주 동안 정신없었고 이번 주 친구가 자기 송년회 일 좀 잠깐 도와달라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출근했거든요. 한 주만 알바하듯이. 지난해 다니던 집은 다른 친구, 완전 다른 친구가 다른 사무실에서. 근데 친구랑 같이 일하는 거죠. 그냥 일주일만 일하는 거니까 그냥 가봤고, 그리고 어제까지 무사히 잘 끝냈고 오늘도 공연하고 내일도 공연하고. 아 공연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른 공연이에요. 지난주 주말은 제가 하는 합창단 공연이고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 하는 공연은 제가 코러스로 다니는 밴드 연말 단독 공연. 아마 나라님도 그래서 못 온 것 같아요. 아 같은 적에. 네, 같이. 나는 섹션이거든요. 저는 코러스고. 그래가지고 지금 3주째 정신없는 중이고 아마 한 주 더 정신없을 예정이에요. 연말에 공연이 많구나 역시.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와가지고 상담 와가지고 좀 공허하다고 우울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던 공연이 끝나가지고. 근데 출근하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출근하니까 밤에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자야 됐고.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약속이 있거나 운동을 가거나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자야겠다 이러고 자니까 딱히 혼자서 우울하다 이럴 틈이 없더라고요. 그냥 중간중간 버스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 좀 공허하다 이런 정도?
가지고 출근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코야님도 실업가가 되면서 계속 쉬기보다는 계속 좀 뭔가를 좀 해야겠구나. 해야겠다는 말이지. 그래야 좀 그런 느낌이 좀 덜. 가만히 있으면 공허. 정적이니. 맞아요. 기계적으로. 이게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은데 20대 초반에 진짜 심했어가지고 그때는 약간 자발적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좀 케이터링 하는 일을 했었어서 주말에 일할 일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일요일은 무조건 다 같이 쉬려고 노력했는데 그럼 주 1회 쉬는 거잖아요. 그럼 일요일로 우울한 채로 집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나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난 쓸데없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그랬어요. 쓸 데는 없지. 당연 쓸 때는 네가 쓸 데가 어디 있어? 쓸 데가 있어. 저도 의미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 쓸데없는 새끼야. 네가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스쿨님이 그 동금이한테 한 얘기 되게 공감 갔어요. 의미 찾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의미지 생각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제가 자주 그랬거든요. 좀 그렇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평온하게. 아니 코야님이 나는 별 관계가 없대. 누나님하고? 스플님은 아버지 같대. 그래서 엄청 서운했잖아. 나쁜 새끼 저거. 진짜 이날 넌 나 보러 오지도 않으면서 개새끼야. 나랑 별로 관계가 없대. 나 진짜 서운했었다. 아 진짜 양쪽으로 공격받아. 한쪽은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우다. 둘 다 서운하게 지금. 아니 이거 밤님도 별로 관계가 없어? 코야님은? 아니 근데 그 나머지 그 표현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관계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하지 않았고 친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뭐 차이가 있어? 다르지. 관계가 없는 거는 그냥 조금 대면 하다고 하고 나 쟤한테 관심도 없고 쟤랑 뭐가 있다고 느끼지도 않는 이런 건데 친하지 않다는 건 좀 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 아 그럼 여기는 친해? 밤은? 아니 안 친하지요. 아 그래? 좀 위로가 된다. 안 친해? 코야님이랑? 안 친하죠. 그래? 네. 연결고리들이 많잖아. 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아 방송 이제 안 하고 있고. 아니 그래도 친근한데 근데 평소에 뭐 연락을 그래? 하거나 이런 그런 건 아니야. 난 그게 되게 신기해. 안 친한데 어떻게 그런 거 같이 해? 난 안 친하면 안 하거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친해지고 거야.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근데 왜 안 친해져? 제가 뭘 할 그게 없어. 코야님이랑? 아니 그러니까 코야님이랑이 아니라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랑 못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난 용돈이 부족해? 아니에요. 용돈보다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서운해하고 있어. 그래서 서운해해. 약간 이런 서운해하라 그래. 아니 근데 왜 나는 친하다고 느끼고 누나심님은 안 친하다 느껴? 개인 상담 되는 거. 그런 개인 상담 때문에 당연히 개인 상담인 거.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잖아. 어쨌든 제가 뭐 딱히 스풀한테 따로 연락한 적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약간 가끔씩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게 되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고 이런 막 스트레스 상황 직면할 때 스풀한테 연락할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그 상황 속에서 되게 나무님한테 연락할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서 약간 좀 그런 차이를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드는 생각들을 보면서. 근데 실제 연락은 안 해도 네. 편하게 좀 연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지에 있는 거지. 스푼한테 연락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래. 그건 좋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귀찮아. 그리고 나는 그래도 코야님 집단에서도 일주일에 거의 뭐 공개는 안 올 때가 많지만 꼭 보고. 난 못 봐. 안 와 이 새끼. 집단도? 안 와. 공연 때문에 일시정지였어요. 그래? 그래서 서운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제 친구 모래님이 있거든. 모래한테도 그랬잖아. 뭐 별로 그때도 한참 이렇게 사이 좀 멀어졌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아, 그래서 코야님은 좀 이렇게 관계들이 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좀 이게 좀 있나 보다. 아니 그때는 홧김에 그런 거 아니야? 모래님한테는? 아니요.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좀 부담스러운데 왜 부담스러우냐면 약간 되게 나한테는 그냥 좀 멀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왜 멀다고 말하니? 왜 그렇게 말하니? 약간 자꾸 이런 다그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그거 난 서운하다고. 난 엄청 서운했거든. 난 코야님 되게 좋아하는데 다그치는 건 아니고. 난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는데 친하다고 느껴. 어제 R3 인정을 봤는데요. 뭘 봤다고? R3 인정.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TVN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하는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멀수록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가까울수록 신뢰를 더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동호회님은? 그래서 뭔가 좋고 좋은, 그러니까 뭔가 매력을 느껴서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막 멀단 얘기구나. 예. 먼저 더 가까우면 뭔가 그런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는 신뢰가 더 많고 더 믿고 그런 거. 그래. 그럼 코야님이랑 나는 가까운 게 맞네. 밤님은 날 어떻게 느껴? 엄청 가깝게 느끼죠. 가깝게? 응. 근데 우리도 막상 개인 상담은 여러 번 한 건 아니잖아. 이제 아 그래? 개인 상담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아니 매주 안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이슈 생기면 하고. 초반에만 매주를 했고 한 6번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용돈으로만 연결된 사이야? 혹시 매주 월요일마다 내가 개인 이체 자산관리사. 이체 그리고 돈 모이면 야 빚 갚자. 빚 갚아주고. 거의.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인상도 뭐 많이 안 해도 뭐랄까 일단 저는 약간 제 전부를 맡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한테 돈이라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보낸다는 거 월급날 제 전 재산을 보내는 거니까 일단 그것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저한테 시간 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개인 상담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마음이 느껴지고 늘 약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개 집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로 저를 보고 얘기하거나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리액션 같은 거 할 때 이제 저를 보고 웃거나 이런 걸 좀 느껴서 그냥 목사님들도 나를 좀 친근하게 느끼시는구나 이렇게 그게 되게 좀 편하게 느끼시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다음 주에 미슐림의 질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와라. 지금 잘하네. 얘기 들으면 좋네. 되게 가깝게 느끼죠. 저는 밤님 되게 고생한다 생각해. 직장 몇 개월 다녔지? 6개월? 한 7, 8개월? 7개월? 8개월? 돈 벌 때마다 계속 빚 갚고 쓰고 있다고 생각해. 쉽지 않은데. 근데 나도 참 밤님한테 친하다는 느낌은 잘 안 받아. 익숙하긴 한데. 우리 뭐가 없잖아요. 그래도 꽤 오래 봤잖아 우리가. 그렇지. 근데 좀 친하다 이 느낌보다는 좀 없으면 허전한 좀 그런 느낌. 어때? 밤님은 수플림? 스프림이? 수플림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그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다고 느끼고 그래도 뭔가 편하게 연락할 수 있을 그런 사람. 아 밤님은 나한테? 응. 근데 연락을 뻗어치나 뭐 이런 게 딱히 없어서 그냥 그렇지. 요번에 삼촌 돌아가셨을 때도
따로 연락 줘가지고 힘들 것 같다 그 문자 하고 해서 감동받았거든요. 되게 이렇게 마음 써주는구나. 그냥 그렇게 느껴서 되게 좋죠. 아, 연락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 생각을 해? 네. 나한테? 네. 좀, 의외다. 전 편하게 좀 느껴요. 또 애인 상담사라서 더 그런 것도 있나 좀? 그거는 별개. 그거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왜 개인님은 안 하고 밥은 나왔어요? 일어났는데 K님은 또 어디 아프냐게?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고 저도 잠을 설치게 했는데 너무 오래 빠져서 안 했으니까 사람들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애써서 왔죠. 또 그래는 밤에 개인님 둘 다 안 온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반분만 영상 보면 나한테 반분만 있길래 그거 바로 지웠어. 바로 지우고 다시 올린 거지? 아 그래서 제가 가지고 그 글만 보고 저는 못 갈 것 같아 해서 있었지. 그럼 K님도 오시는 건가 했는데 계속 안 와가지고 난 좀 사실 문자 보낼 때 좀 망설였거든.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문자를 하긴 했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문자 걱정돼서 마음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데 밤님이 그걸 보고 좀 뭐 어떤 마음을 좀 느낄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 코야한테 문자 보내듯이 편하게 그냥 탁 보내는 느낌은 아니었거든. 그냥 좀 걱정돼서 다급하게 그냥 좀 문자를 보내는데 이게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밤님이 그래도 나한테 좀 연락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좀 하니까 아 내가 느끼는 관계하고 좀 다르구나 밤님하고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그건 느껴져. 나는 왜 밤님이 어려울까? 사실 안 어려울 법도 한데 나도 궁금해지네. 밤님이 좀 사람들 만나면 좀 어색하지? 본인이.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치. 약간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그냥 있고. 꿀리님 무슨 생각해요? 꿀리님은 얘기 좀 해봐. 집사람들 어떻게 궁금했어 나. 뭐가요? 아니 나는 좀 진짜 뿔리님이랑 좀 관계 좀 해보고 싶은데 정말 안 돼. 저도. 어? 아니, 저희 집단에서 가장 이게 미성년자가 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관계에서는 좀 힘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본인이 아이가 어려서? 네. 본인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본인을 대하는 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동금이님을? 저는 어른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어봐. 그럼. 동생이 어려냐고요? 아니, 난 너무 편한데. 그냥 근데 이제 조심스러울 때는 있죠. 뭘 얘기를 하거나 약간 어떤 게 조심스러워?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아니면 그냥 집단에서? 그 집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돼서? 그쵸, 뭔가 그런 부분이나 뭐 섹슈얼적인 얘기, 뭐 지금 뭐 안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말고는 뭐 전혀 그럼 물어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저는 근데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는데 뭔가 놀라긴 할 것 같긴 해요. 어떤 거? 욕? 아니면 성적인 거? 둘 다요. 둘 다? 네. 근데 필요한 얘기고 그런 거면 저도 답변할 것 같아요. 더 성적인 얘기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남님은? 내가 아까 콘돔 얘기도 하고 임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만약에 뭐 K 예를 들어서 K랑 뭐 둘이 있는데
뭐 섹스리스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나오면은 그런 지점들? 그래? 그런 얘기 들은 건 어때? 그건 좀 어색해, 이상하고? 뭔가 너무 다른 얘기긴 한데. 너무 다른 얘기여서? 그냥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좀 제가 이제 저번에 전화도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서 물어봐. 저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동급이. 동금이가 이렇게 계시면 뭐 케이크도 그렇고 뭐 밥먹도 그렇고 되게 동금이를 예뻐해 주잖아요. 좋아해 주고 그래서 이게 사적인 모임을 가져도 되나?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해도 되나? 아니면 서인이 동금이가 요청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다른 어른들을 만날 때랑 지금 친구들 만나 아니 그걸 왜 근데 내가 얘기하냐고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그걸 본인이 왜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번호 교환했어. 이야기를 근데 약간 제가 이거를 제가 약간 주도해서 만날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하지. 그냥 그걸 네가 물어봐야지 왜 그걸 엄마가 물어보게 놔두니? 네가 물어봐. 사적인 모임 만나도 되는 거. 아니, 안 돼. 안 돼. 네네. 아니,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요청도 안 할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연락해서 여기서 바쁘면, 언니들 바쁘구나. 안 되고, 계속 바쁘다면 이 미친년아, 너 나 피하는 거지. 욕도 해주고. 서운하다 얘기 나오는 거. 좀 도전 좀 해보자. 왜 이렇게 안전하게 가려 그래? 연락해서 만나자 하고 싫다고 하면 욕도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전에 나는 어른들이랑 노는 게 편하다 이래놓고 되게 웃겼어. 약간 당하기가 좀. 왜? 거절할까봐? 아니 그냥 멀잖아요. 뭐가? 약간 그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 지금 이 언니들 분당으로 오라 그러려고? 아니. 언니들은 안 가지. 지갑 가면 너가 와야지. 그럼 동근이가 와야지. 근데 그게 열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뭐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뭐 실제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니야? 거리. 좀 나이가 만나기가 많아. 힘들지 않을까. 강남쯤에서 만나면 되잖아. 얘네 힘 없어. 일로 와. 이 동네로 와. 여기 동네가 놀게 많아. 이 동네로 와서 이 언니네 하루 자고 나와바리 여기 나와바리가 있잖아. 그래 언니네서 자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넷플릭스 하는 거 있으니까. 아니 좀 이렇게 좀 도전 좀 해 뭐든지 관계에서 친구들이야 이렇게 도전했다가 친구들이 거절하고 뒤에서 욱하면 그렇지만 여기는 집단이잖아. 그러면 번호교환 했는데 언니들이 안 만나줘. 일로 와 여기서. 그럼 미친년아 너 왜 안 만나? 번호교환 하지 말지 이렇게 욕을 해주지. 어때? 좀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별거 없어. 야 100년에 여기 다 뒤지고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좀.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그래. 욕 좀 먹으면 되지. 근데 뭐가 어려운 거야 연락하기가? 뭐 언니 시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가. 그냥 좀 바쁜데. 그러면 저쪽에서 바쁘면 뭔데? 그냥 좀 잘 알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쁘면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고. 이건 좀 바쁜데 이게 어떻게 느껴져? 연락을 했더니. 일이 많구나. 그럼 다음 주 시간 되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 거절당하는 게 좀 힘든 거야? 아니면은 뭐 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좀 싫은 거야? 뭐
어떤 제가 그냥 끼는 거 같은. 응? 제가 그냥 끼는 거 같은 느낌? 여기 지금 커플에 낀다고? 아니요. 무슨 소리야 그게? 함님 인생에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아 동민이도 엄마랑 비슷하네 이 모습. 둘이 친한데 내가 이제 이 사이를 끼어서 뭔가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얘기가. 뭔가. 얘가 나랑 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피해 좀 미치고 살아. 놀고 싶은데 놀아야 돼. 아니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러면 친구들이 뒤에 욕하니까 힘들지만 여기선 앞에서 욕하니까. 그리고 사회 나가잖아. 학교가 아니면은 이거 계속 다가가야 돼. 어때? 근데 이제 어떻게 언제 만나지라는 생각을 그냥 최근에 그냥 조금 했고 이렇게 막 깊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모습은 엄마 같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놀고 싶지 않은데 노는 거야 대부분. 대부분은 놀고 싶지 않은데 만나는 거야. 뭐 여기 이 시간에 나오고 싶겠니? 근데 그냥 아이 씨발 보러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 친구가 만나죠. 개새끼 씨발 가는 거지. 일단 나오고 만났어. 좋아. 막 이런 거 없어 세상에. 막상 가려고 그러면 귀찮고. 어때? 내가 그 모습 엄마 같다 그랬는데 2번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네 동민이. 그럼 서운해지려고 그랬나? 엄마 같다고 하는 거. 어떤 모습이 엄마 같다고 하는지 알아? 내가 예상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딱히 근데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언제 만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 얘기 대답 좀 해줘. 그런 모습이 엄마 같다고 나는 느낀다고. 번호를 교환했는데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기분 나빠? 아니야? 근데 엄마 같다고 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엄마 같은 게 나쁜 거라고 하는. 응?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아니, 비난하는 것 같다고요? 엄마 같다고 하는 게 이제 안 좋은 건가? 그걸 묻는 거야 나한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안 좋은 거냐고? 응. 아니 안 좋은 건 아닌데 본인이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 엄마는 미래가 걱정되는 거거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행동을 결정해서 본인이 엄마가 이렇게 본인한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본인도 그러잖아. 내가 제안하면 이 언니들이 만나줄 건가? 이 확답을 좀 들어야 제안을 할 거잖아. 그게 엄마 같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래.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서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라거든. 어때? 이해는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비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비난하면 세상 사람들 다 비난해야지. 그건 아니고 엄마가 그래서 자꾸 동호회님한테도 그렇게 푸시를 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엄마를 좀 이해해주고 본인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좀 다르게 해봐. 수풀님한테 연락하는 건 편해? 안 편해? 모르겠어요. 연락 계속해. 그리고 나한테도 연락해. 해 그냥. 하면 또 안 받으면은 왜 안 받냐고 연락하고. 그 집단이니까 할 수 있지. 어때? 근데 되게 이제 가족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른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좀 벽을 좀 허물어 보자. 도전해봐. 이 학교 벗어나서는 그렇게
계속 연락하고 하면 관계들이 생겨. 나한테도 연락 지겹게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 그럼 처음엔 졸라 지겨워. 근데 계속 하면은 또 마음이 가. 그래. 근데 내가 바쁠까봐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연락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진짜 나한테 연락을 하라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고 싶으니까 이럴 때 그냥 하라고. 그냥 하고 거절하면 다시 약속 잡고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본인 인생을 좀 살아가 보라고. 어때요? 가감이 그냥 도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 인생. 아니 나 궁금한 게 연락할 게 뭐냐고 하면은 친구들하고도 좀 그래? 그럴 것 같은데. 꼭 연락할 게 있어야 연락을 해? 그런 애가 없는 느낌. 지금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편하게 연락하는 친구가 없다고? 그게 이제 어디 만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딱히. 근데 나는 공감 가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연락 잘 못했거든요. 자꾸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뭐해? 이런 연락을 못했어요. 사적으로. 그래서 그냥 해. 그냥 딱 전화를 해. 이게 그냥. 안 해봐서 그래. 요즘에는 친구도 뭐 다 귀찮은 것 같아요. 누가? 제가 약간 그 학교에서 이제 그 40대냐? 40대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가 전에 친한 애들 멀어지게 하시잖아요. 걔가 일진이 됐어요. 진짜 이 새끼들. 그러면서 걔가 이제 그 고인 오빠를 이제 만나는데 근데 그 오빠가 그 이제 오빠가 일진이야? 아니 그 오빠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한 길로 막 계속 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원래 저랑 멀어진 애가 2명이잖아요. 그 한 명이 이제 그 일진이랑 사귄 애고 또 한 명은 얘를 말렸어요. 근데 말리다가 얘가 막 얘한테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딱 터져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뭐가?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그 애가 너무 돌변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무슨 되게 겉으로 보기엔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은 뭐야? 양아치라고? 근데 그걸 이제 완전 나쁘게 봐야 되는 거지. 양아치를? 응. 어떤 부분이 양아치냐? 그러니까 얘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거. 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데? 공부 안 하고 발랑 까져가지고 연애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냥 남자애들이랑 계속 어울리고? 네, 뭔가 계속 그런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가 뭐야? 야한 얘기? 얼핏 그냥 들리긴 했어요 방금. 그런 거 야한 얘기? 성적인 얘기?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애랑 제가 지금 친한 다른 반 그 애랑 또 원래 또 같이 있었는데 또 멀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간 제가 진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걸로 이렇게 돌변하는 애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몰라 그냥 저는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완전. 야 너도 좀 들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동민 얘기는 2개잖아. 친했다가 멀어지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랑 그리고 생 양아치처럼 노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인 거야?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좀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완전 그걸 이제 제 친한 친구 걔랑 얘기하면서 걔를 좀 소위 말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뭔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 거리를 두고 싶어? 그럼 거리를 두면 되고. 아,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냥 계속 친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동구이님이 임신만 안 하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냥 그런 거 그냥 어? 그러니까 그거를 안 좋게 본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고 싶은 대로. 같이 욕해도 되고, 야, 니네들이 어린 거야. 당연히야. 성인 되면 섹스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왜? 그런 얘기 하기 싫으면 그래, 맞아. 그냥 이렇게 맞장구 치고. 어때? 이상해?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래,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뭐가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 지금 동금이님 얘기 중에 뭘. 그러니까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 거잖아. 이런 혼란에서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야, 그런 애들 위험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 놀지 마. 이러면 좋겠잖아. 이게 엄마 같다니까.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지 마. 얘기 좀 해줘, 감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 본인은? 어떤 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아니 엄마.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친구들이 생 양아치 같은 애들이 생긴대. 양아치 같은 생양아치. 그러니까 친했는데 얘가 생 양아치가 된 거야. 그래서 막 누구 사귀고 막 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지금 남은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생 때 그 막 나이 차이 좀 많은 사람이랑 사귀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성인이니까 되게 막 그때는 원조교제? 그 원조교제라고 얘기 막 들었죠. 내 주변에서. 뭐 24살 이상이었겠죠.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막 아저씨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원조교제 얘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친구랑 친하고 좀 짧게 하자, 마무리해서. 나쁘게만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연애하는데 뭐 진짜 원조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 돈 받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는데 뭐 대학생 만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했고 그냥 그 친구 얘기 들어주고 그냥 그 친구랑만 이렇게 관계를 했지 그 주변 애들이 원조교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다른 애들이 걔 원조교제 하는 것 같으면 아니 뭐 그렇진 않아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그냥 난 내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완전 나쁘게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본인은 그렇게 아프게만 보고 싶진 않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나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고등학교 때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노는 애들도 많았는데 마음은 착했어요. 그래서 다 친하게 지냈거든요. 막 애가 담배 피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알아. 근데도 애들이 착해. 그냥 좀 담배 피고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사람을 패고 다니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흡연은 범죄지만 어쨌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게 혼란스러워하긴 해요. 어때 들으니까? 좀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생양아치랑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저 옆에 코야님도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집 나오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건 이제 괜찮아? 그럼 성관계에 대한 틀이 있는 거야? 그러게. 모르겠어? 그래. 감정에 휘말리는 거랑 응.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랑 좀 달라? 그 사실은 같아. 그런가? 그 생양아치들이 힘들어서 그래. 의지할 사람이 없거든. 그 애가 옛날부터 자해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힘든 애네. 전 그게 이제 전 또 획득에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다. 왜냐면 걔가 제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것도 들어내요. 자기 자해했다고? 네. 아, 그거 말하진 않는데 그냥 팔을 적나라하게 계속 이렇게 있어요. 칼자국이 엄청 나거든요. 아니 관심 좀 주면 돼. 관심 받고 싶은가 보다. 그럼 관심 주면 돼. 주기 싫으면 주지 말고. 혼란스럽겠다. 어려운 거야. 나는 자해했냐? 축구 좋아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뭔가 친구를 사귀고 뭔가 연락하고 그러는 게 좀 뭔가 질이 빠졌다. 그래. 그런 거. 마무리를 합시다. 저부터 하면 저는 뿔리님이 어쨌든 동욱이 데리고 여기 나오는 거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뿔리님이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본인 환경에서 당연히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관습적인 생각들을 한다고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뭐 그것만 있으면 나오진 않았겠지. 근데 그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본인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물론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겠지만 근데 계속 그 지점에서 본인이 계속 그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좀 너무 혼란스럽고 좀 답답하고 그래서 아까도 좀 그랬어요. 하여튼 뭐 뿔리님 그런 얘기 한다고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 여긴 한국이잖아. 다들 그렇게 살고 정답 쫓아가서 사는데. 그래서 아까 좀 답답했고 그리고 저는 동구비님이 엄마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랑 다르게 살 수 있어. 저런 모습 싫다고 계속 본인이 엄마한테 어깃장을 놓잖아? 그럼 되게 비슷하게 돼. 그래서 엄마가 이러는 게 사실 이렇구나 하면서 좀 엄마한테 좀 맞춰주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왜 나를 이렇게 좀 못하게 보는지 좀 이해를 해야 본인이 그게 느껴질 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연락해. 아니면 케이면 연락하고 또 싫어하면은 뭐 만약에 거절해서 바쁘대 연말이다. 그럼 얘기를 해. 밤님 언니 케이 언니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래. 연락을 안 하잖아. 집 떠나서 얘기해. 그럼 내가 열심히 욕해줄게. 그래서 이 집단이 좋은 게 여기서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애들 계속 이제 뭐 고등학교만 더 할걸? 애들 하는 얘기 뭐 누구 뭐 섹스를 했네 뭐를 어쨌네 그래서 그런 얘기 생각 들 때 같이 얘기하고 하면 좋겠어. 그래. 전 밤님 오늘 새벽에 자전거 탔다 그래서 난 또 어제 안 올라왔잖아. 어제 밤에는 안 탔나 했는데 탔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애쓴다 싶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고 아무튼 그래. 여기까지. 자, 할게요. 저는 코야님이 아까 나한테 좀 친하다고
얘기했을 때 하여튼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보고 안 오는데 친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전까지는 그걸 표현하기 전까지는 그냥 코야님 요즘 좀 바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요즘 좀 못 보는 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구나 좀 이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섭섭했어요.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못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해는 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좀 하는데 표현하니까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밤님하고 하여튼 좀 오늘 좀 어떻게 느끼는지 좀 같이 얘기해서 되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밤님은 내가 밤님을 느끼는 것보다는 밤님은 나를 좀 더 편하게 느끼는구나 싶어가지고 나도 그럼 좀 더 내가 마음을 안 열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만일에 그랬으면 나는 무슨 마음일까? 밤님한테 좀 나 스스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밤님이 그렇게 저를 좀 더 저보다는 가깝게 좀 느끼고 편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나도 그럼 좀 더 편해져도 되겠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얘기해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동구미님이 많이 혼란스러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친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뭐 듣고 배운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이렇게 되고 잘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사는 친구들을 봤을 때 오는 좀 뭐랄까 여러 감정들 그게 되게 저도 복잡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쟤 저렇게 살면 될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편으로는 뭐 부러운 마음 들 때도 있고 뭐 또 어떤 때는 우월감도 느꼈다가 열등감도 느꼈다가 사실 되게 복잡한 감정으로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래서 학교 규칙이나 이런 걸 벗어나서 사는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나는 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거고 쟤는 못 될 거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 의심스럽고 쟤가 더 나중에 잘 살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해서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주관이 있는 애들은 잘 살아. 어떻게 살든 간에 어려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주관이 있고 주관이 있으면서 좀 뭐랄까 자기 감정에만 안 빠진 애들은 잘 살아. 지금 와서 보면은 막 자기 어렸을 때 막 그 뭐 잘 나가던 감정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에만 빠지면 사는데 그때 적응해가지고 주변 사람 얘기 듣고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고 맞춰갈 수 있는 애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잘 살더라고. 아무리 양아치처럼 살아도. 내 친구 중에도 하나 있거든. 그 제일 친한 친구 4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까지는 애가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애가 완전 양아치가 된 거야. 그래서 일진 돼가지고 애들 때리고 다니고 돈 뺏고 다니고 여자애들이랑 섹스하고 다니고 맨날 그랬거든. 그래서 걔도 30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렸어 애가. 그래서 막 군대 안 가려고 막 별짓 다 하려고 막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막 욕하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잘 살아 지금. 결론적으로. 근데 걔는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야.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는데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걸 바꿀 그러니까 아집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지금은 되게 잘 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친구들 괴롭히고 막 이랬던 거 우리가 막 놀리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너 진짜 옛날에 애들 그렇게 하고 다니고 다 알고 있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여튼 마음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친구도 그게 됐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잘 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홀리님은 글쎄, 하여튼 집단에 되게 성실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막 빠진다는 글이 올라와서 뿔리님과 동금이님은 있겠지. 그래서 그냥 그래 뿔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거든. 근데 막상 오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너무 아쉬워 나는. 그리고 사실은 얘기를 하면은 동금이님보다는 좀 뿔리님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 차이보다는 여기가 가깝잖아.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동금이님하고 이렇게 개인 상담도 하고 하지만 좀 편한 건 아직은 뿔리님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뿔리님하고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뿔리님 생각도 듣고 그리고 좀 뭐 내가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우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뿔리님이 좀 뭐랄까 솔직하게 얘기를 계속 안 하니까 계속 대화가 안 이어지니까 그게 좀 되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친해지기도 좀 어렵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해. 저는 남들이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그때 제가 전에 남님한테 근데 저한테 좀 남이 NPC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뭐 어떤 퀘스트를 주는 역할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항상 그 뒤부터 좀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너무 오랫동안 대하던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스프리 서운하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냥 저는 뭔가 스프리 사실 서운해한다고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냥 근데 그냥 근데 막상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고 그래가지고 조금 좋은데 약간 어지러워요.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스쿨이 저한테 그 문자로 소개팅 할래 해가지고 제가 좋다고 했는데 와서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리고 저는 그 동금이님하고 뿔리님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되게 뿔리님이 동금이님을 어떻게 조금 제어하려고 하면 결국 동금이님도 결국 자기 성깔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뿔리님을 떠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가족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와서 깨달아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조금 관계를 다시 구축해 나가야 될지 너무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거에 약간 익숙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혼란스러움을 안 겪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밤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요. 공연 때 제들 얘기도 못 나와가지고 너무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아쉽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약간 스프링이 나 되게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 받았을 때도 그래도 스프링이 좀 그래 뭐 개인 상담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케이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낸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이 느껴서 되게 좋았고 오늘 그런 얘기 듣고 스프링이 좀 더 마음이 열어볼까 이런 생각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근이님 저도 학창시절 때 되게 마음이 쉽게 변했거든요. 예를 들고 이렇게 좋게 봤다가 또 안 좋은 점이 드러나면 또 안 좋게도 봤다가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봤다가 이제
왜냐면 그렇게 또 안 좋게 보고 했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생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단면이 아니고 양면, 여러 면이 있구나. 사람들이 좀 이체감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할 텐데 되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으로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국이님 생각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일기 그런 거 쓰고 그때 그냥 풀고 말아요. 생각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연락하고 그리고 코로나 오랜만에 가서 좋고 오늘 왠지 코야 오나 해가지고 연락을 해볼까 이랬는데 와가지고 되게 반가워. 그리고 그때 공연 때도 인사 되게 반갑게 해줘가지고 나도 되게 좋았고 오늘 뭔가 되게 기운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고 말도 많이 안 하고 해서 그러네. 뿔리님은 뭔가 딱 생각에 빠지거나 이럴 때 그냥 침묵을 해버리는 그게 있어서 그게 약간 사람들의 대화가 안 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게 되게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순간 숨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그냥 뭐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워요. 그런 거. 그래도 뿔리님이 계속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누쌤이 계속 신경 써주고 응원해 줘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요즘 좀 되게 무기력하거든요. 뭔가 되게 성취해내는 게 뭔가 없고 그냥 혼자서 학교를 가도 혼자고 집에 와도 혼자고 그냥 계속 그냥 혼자서 지내고 그런 게 약간 저는 뭔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그 전에 너무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좀 혼자서 원래도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혼자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안 필요해. 빨리 나와가지고 친구들 놀러 다녀. 그런 쓸데없는 짓 다 하지 말고 혼자 생각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런 거. 나 혼자 생각한다는 게 그냥 마음 정리하는 거야. 저 의미 없어 그런 거. 나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아. 여기 언니 새로운 있고. 친구들과. 놀아. 나와. 여기 와. 와서 아무한테나 전화해. 언니 나 집 나왔어. 좋대. 이렇게 해. 뭔가 요즘에 많이 졸려요. 밤에 잘 안 자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잘 자도 학교 가서 꼭 자요. 뭔가 하질 않거든요. 해도 뭐 영화 보거나 애들끼리 막 모여서 뭐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때는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딱 들어오거나 뭔가 누가 다가왔을 때 좀 당황스럽고 좀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학교 가서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서 뭔가 애들이랑 있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드네요. 오늘 오랜만에 얘기해서 좋았어요. 저는 언니 얘기하는 것처럼 회피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게 돼요. 그리고 욕먹는 게 좀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왔잖아요. 좀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지겨운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미안한 것도 있고. 근데 여기 혼자 생각 너무 많아.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 똑같이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 막 혼란스러워. 인정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인정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야 되지? 라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솔직한 거? 그렇게 계속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밤님이 이제 저는 좀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콩이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그 생각이 드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용돈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진짜? 싸주면 돼?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러면 나중에 기프티콘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는 뭔가를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해주고 싶고. 호연님은 오늘 좀 무기력한 건지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건지 이렇게 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오는 건 모르겠어요. 열심히 와요. 공급이 때문에 열심히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재밌잖아.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야. 재밌으니까 오지. 안 그러면 안 오지. 오늘은 아까 딱 왔는데 누구랑 딱 둘이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좋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올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그래, 포기해 주시고요.